안녕하세요. 오늘은 메이크업 생산 기술 중 파우더 성형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용어 정의를 할 텐데요. 섀도우나 아이섀도우 팩트 등을 생산하기 위해서 본 기계 외에 어떤 틀이 필요한데요. 그 틀을 몰드, 번지, 금형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섀도우나 그 팩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런 제품을 만들 때 타정이라는 용어를 쓰고요. 립스틱 같은 경우는 성형한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디자인이라는 것은 섀도우나 블러셔에 저희가 원하는 어떤 형태의 심미적 아름다움을 넣기 위해서 이렇게 만드는 것을 디자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디자인 성형을 하는 목적은 크게 그 사용감적인 측면과 감각적인 측면이 있는데요. 제품의 특성을 구현하기 위해서 다양한 디자인들을 제품에 접목하여서 제품이 나타내고자 하는 어떤 특성을 나타내는 것을 파우더 디자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디자인 성형은 왜 할까요? 상당히 많은 제품들이 제품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디자인 성형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디자인 성형들은 고객과의 대화 수단으로 풍부한 색과 정교한 선을 통해서 다양한 질감과 화려함 등을 표현을 함으로 인해서 제품의 리미티드한 가치, 고객과의 대화 수단을 더욱 풍부하게 할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디자인 성형을 하게 되고요. 파우더 성형 기술을 보게 되면 1900년대만 해도 저희가 일본이나 유럽에 비해서 상당히 그 처방 기술력이 떨어진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처방에 대해서 많은 벤치마킹을 통해서 기술력이 올라왔습니다. 2000년도에 되게 되면 저희 처방이 유럽과 글로벌에 비해서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유럽에 있는 회사들이 한국에 있는 제품들을 벤치마킹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처방이 어느 정도 보편화되고 기술 개발이 되다 보니까 고객과의 대화 수단인 디자인 성형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제품을 고급감 있게 만들고 고객에게 좋은 제품으로 인식을 받을 것이냐 하는 부분들, 즉 생산 기술 부분이 부각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생산 기술, 성형 기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일반 타정이라는 것은 한 색상 칼라를 한 접시에 밋밋하게 이렇게 하는 가장 정통적인 방식을 일반 타정이라고 합니다. 일반 타정은 어떻게 만드냐면요. 요런 타정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타정기에 접시를 투입을 자동으로 투입하게 되면 여기에서 내용물 루스 파우더를 집어넣게 되고 펀치를 통해서 프레스를 한 후에 제품을 배출하는 가장 일반적인 생산 방식, 이것을 일반 타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전통적인 생산 방식에서 좀 더 그 제품의 그 한 접시에 여러 컬러를 넣어서 다양한 색상을 구현하게 할 수 있고 또 같이 섞어서 쓸 수 있는 이런 일반 멀티 타정 기술이 개발이 됐는데요. 그 방식은 이런 틀에다가 그 내용물을 A, B, C, D를 넣고 나서 1차 압착하고 2차 압착하는 그런 방식이었다가 2000년도 초반에 그 자동 기계가 개발이 되게 됩니다. 자동 기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반 접시에다가 여러 가지 접시 없이 파우더를 압착한 후에 이렇게 조합하는 형태고요. 이렇게 해서 요 부분에서 그 접시 없이 파우더를 압착해서 꾹 누른 다음에 떠서 다시 접시에 조합하는 형태. 1번, 2번, 3번, 4번을 조합한 후에 마지막으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표면을 에어브로잉을 하고요. 최종적으로 프레스에서 멀티 타정 제품을 만드는 자동 설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루스 파우더 일반 타정과 멀티 타정 이렇게 생산을 했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조금 더 그 펀치의 양각과 음각을 집어넣는 방식인데요. 이 양각 타정은 펀치에 이렇게 양각과 음각을 집어넣어서 제품 표면에 좀 더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그런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 개발된 것이 레이저 각인입니다. 레이저를 통해서 파우더 표면에 어떤 일정한 모양을 디자인을 나타내는 건데 물론 표면만 디자인이 나타나게 되죠. 이러한 부분들은 레이저 각인 기계를 통해서 표면에 빛을 쏘면서 디자인을 나타내는데요. 보시면 이런 디자인을 레이저를 통해서 표면을 쏘게 되면 빛이 통해서 파우더를 태웁니다. 태우게 되면 표면에 저희가 원하는 디자인을 나타낼 수 있는 이런 생산 방식을 레이저 각인이라고 합니다. 펄 프린팅은 이런 표면에 이런 스프레이 건을 통해서 표면에다가 이렇게 틀을
묻는 부분을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틀을 위에 덧판을 지운 다음에 그 위에 흡기를 스프레이를 뿌리게 되면 이런 펄 프린팅 표현 기술이 가능하게 되고요. 그래 지금까지는 그 일반 파우더가 가지고 있는 특성, 펄감이 많다든지 또는 밀착력이 떨어진다든지 이러한 기술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2000년 초반에 소성 타입이라는 기술을 유럽에서 개발을 하게 됩니다. 이 소성 타입이라는 것은 일반 파우더를 압착하는 형태가 아니고 내용물을 일정 오일 바인더와 합쳐서 반죽 형태를 만드는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반죽 상태로 만들어서 이런 기계를 통해서 어떤 틀에 집어넣고 이렇게 압착하는 형태로서 하게 되고요. 주로 물 베이스를 많이 쓰기 때문에 건조기를 통해서 제품을 건조하게 됩니다. 이런 유럽의 방식에 대비해서 일본에서는 유럽의 특허를 피해서 고펄 타입이나 다양한 디자인 성형이 가능한 습식 타전 기술을 개발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내용물을 기존에는 반죽 상태가 아니라 그 슬러리 상태, 흐르는 액상 상태로 만들어서 두 가지 색상을 동시에 충전을 해서 위에다가 핀으로 그려서 원하는 디자인을 만드는 이런 습식 형태의 제품이 개발이 되게 됩니다. 영상을 보시면 이 부분은 내용물을 믹싱하는 액상이 들어있고요. 액상 제품에서 내용물을 노즐로 충전을 하게 되면 이런 두 컬러를 충전하게 되고 1차 흡수포를 통해서 흡수를 하고 2차 흡수포에서 흡수를 한 후에 이 베이스가 만약 물이나 기타 알코올 이런 부분들을 사용하게 되면 건조기를 통해서 최종 건조하는 공정을 거치는데요. 소형 타입이 갖고 있는 고펄 타입을 그대로 재현하면서도 다양한 형태, 디자인을 원하는 형태로 갖고 갈 수 있다. 자연스러운 디자인을 갖고 갈 수 있다라는 장단점이 있고요. 그 사이에 잠깐 개발이 된 게 미세 타정 기술입니다. 미세 타정 기술은 양각 타정은 성형천을 대고 누르다 보니까 성형천 두께만큼 질감이 나타나지 않는데요. 이런 것들은 비닐을 통해서 1차 성형 후에 2차로 비닐을 집어넣게 되면 번지가 가지고 있는 모양을 그대로 성형물 위에, 타정물 위에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닐을 통해서 2차로 누르는 공정을 미세 타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미세 타정, 소성 타정, 습식 타정의 단점은 저희가 눈두덩이에 발랐을 때 상격에 끼는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같은 반죽 상태이긴 하지만 물이나 알코올을 사용하지 않고 오일 바인더를 사용해서 피부의 부착력을 높이는 그런 기술들이 한국에서 개발이 됐는데요. 이런 젤리 타정 제품을 생산되는 모습을 보겠습니다. 반죽 상태의 제품을 이렇게 압출을 해서 블랭킹을 통해서 블랭킹한 후에 접시 위에 올려놓고 원하는 형태의 민문이나 아니면 돔 성형 이렇게 누르는 공정으로 기존의 고펄 타입도 가능하지만 기존의 습식과 수성 타입이 갖지 못하는 뛰어난 부착력 이 부분, 지속성 이런 부분들을 더욱 개발시킨 더욱 장점을 부각시킨 그런 제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파우더 제형을 보게 되면 일반 파우더, 루스 파우더를 누르는 형태 그런 일반 타정 방식 그리고 여러 컬러를 넣는 멀티 타정 방식 그 다음 번지를 넣어서 양각과 음약을 강의한 야근각 타정 그 다음 표면에 레이저 각인하거나 펄 프린팅을 해서 여러가지 디자인들을 표현을 했는데요. 유럽의 파티룩이라는 고펄 타입 이런 제품들 펄이 많이 들어간 반짝이가 많이 들어간 제형을 개발하기 위해서 소성 타입이 개발이 됐고 소성 타입이 가지고 있는 디자인 한계성을 뛰어넘기 위해서 또는 유럽의 이런 소성 타입 기술을 특허를 침해하지 않기 위해서 일본에서는 습식 타정이라는 기술이 개발이 됐고요. 소성 타입 습식 타정이 갖고 있는 밀착력 부족 현상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한국에서는 젤리 타정, 오일 바인더를 반죽을 하여 성편처럼 만든 다음에 이런 틀에다 접시에다 넣고 누르는 이런 젤리 타정 기술이 현재까지 개발된 기술입니다. 그러면 과연 미래 기술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각 회사마다 나름 독특한 디자인을 통해서 독특한 제형을 통해서 좀 더 고객에게 친숙한 그런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입체 성형 방식이라든지 또는 동결 건조를 하게 되면
사용감이 상당히 부드럽게 변하는 그런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색소 프린팅이라든지 기존의 그 제빵 기술이라든지 전자기술 이런 기술들이 융복합화된 메이크업 제품들을 생산하고자 많은 업체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메이크업 생산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